안녕하십니까. 사주를 풀 수 있는 강의 정유약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인 할차리죠. 육갑자 중에서. 경의 이제 물상적인 특징으로 보면은 강직하다, 순박하다, 결실, 숙살, 결단, 개신, 승부욕, 카리스마, 고집, 융통성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한다, 결과를 중시한다, 냉정하다. 이런 이제 부분이, 이 물상적인 부분들은 공부들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강 적어 놓은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목의 이제 특성으로서는 이제 용감하다, 지도자다, 순박하다, 상향한다, 발전한다, 고집이 있다, 용기가 있다, 계획을 추진한다, 청렴결백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순박이 있어요, 순박이. 순박이 있는데, 금에도 이제 순박이 있거든요. 경금에도. 경금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인목에도 순박이 있어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집이를 얘기하냐, 그러면은, 고집은 무토에도 있고, 간목에도 있고, 경금에도 있고, 경금.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심지어 인수도 있단 말입니다. 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경금의 순박과 인목의 순박에 대한 감성적 뉘앙스는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고집 있다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은 경금 고집 있어, 무토 고집 있어. 그 고집이 약간 다르다는 그 느낌을, 그 고집이란 말을 뱉은과 동시에 이미 머릿속에서는 그 관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똑같은 공부를 하면서 자구적으로만 알아버리면은 이게 그 감정을 정확하니 그 사주를 가지고 있는 상담을 할 때 그 감정을 같이 공유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보면 무토 고집은 그냥 고집, 벽 같은 고집이에요. 근데 경금의 고집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옳은 판단이라고 대한 것에 대한 약간 지조적인 고집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보냐, 그러면 둘 다 고집으로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운을 서로 갖고, 다른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둘 다 고집을 부르냐 하면은 성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뉘앙스적으로, 알으시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 이제 해놓은 거 보면은, 십성심리, 운의 작용이니, 특수 비법 풀이니 여러 가지 기초부터 다 있거든요. 그것을 공부를 이렇게 쭉 해오시잖아요. 그러면 사주 쉽게 풀립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십성심리 부분이에요. 십성심리를 맨 처음에 강의 들으냐, 그러면, 첫 강의부터 들어가냐, 그러면,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별로 그게 아무것도 아니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것을 점점 들어가잖아요. 애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싹 들어가잖아. 점점 깊이 들어가 마지막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외워지는 게 아니고 이게 관념이 싹 접혀가지고 사주를 착착착착 그냥 돌아가는 거 느껴지거든요. 그것을 지금 알까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십성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경인이라는 캐릭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십성으로는 이제 편제죠. 경금은 이 십성적으로 비견 심리와 편관 심리가 있어요. 편관 심리, 지배하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 힘 있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제예요. 편제의 특성은 이제 판을 크게 본다. 판을 크게 본다. 사업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죠. 이게 이제 그 전에는 편제하면서 편제하면서 편제하면 돈 여자로만 생각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 편제란 것이 판을 크게 보기 때문에 이 큰 판을 보기 때문에 전체가 보이는 거야.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 돈 되겠네 하고 이게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이 판을 크게 보는 그 심리 그런 그 십성적인 성향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어떤 일을 추진을 하게 되고 결과를 맺고 어떻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겠네.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편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맺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십성 이제 여기서 이제 12운성으로 보면은 경금에서 이제 절지에 빠졌어요. 이제 절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 경금은 절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지이기 때문에 힘든 상태죠. 힘은 약하죠. 약하단 말입니다. 근데 약한 것이 또 이렇게 간목이 신금에서 절처봉생하듯이 이 절지에서는 오히려 그 절제란 힘이 약한 것이 어떤 흔히 이제 신강시장 따질 때 신강시장 저는 아예 마저 나는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정은 하죠. 좀 어느 부분은. 근데 신강시장으로 풀어버린 사주로 안 풀리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절제에 빠져가지고 인목이 이게 하늘에 둥 떴네. 이거,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경금이 있는데, 절지에 빠져 있으니까는 자기가 어떤 자기의 파워를 발휘하기는 이제 다른 십성들 봐야 돼. 다른 이제 줄을 봐야 되겠죠. 근데 약간 약해. 그러나 절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발전해 가려는 그런 성향이 정신적으로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주를 풀 때, 연월일시를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월일시를 보지 않고, 이 인목의 이 경인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일주론 자체가 이거 잘못된 강의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옛날 하시던 분들이 하도 사주가 안 풀리니까, 일주론으로 해가지고 일주 하나씩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의 수만 늘려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 인목이 경인 갖고 어떻게 사주를 풀 것입니까? 단지 경에 이 인목에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부부자리 이것은 이 얘기가 되겠죠. 근데 남은 전체적인 부분은 좀 아니다 이거예요. 이 12운성으로 해서 이제 인목이 절지에 빠져 있어. 근데 여기가 만약에 신월이라고 태어났다고 봐봐요. 그러면 신월의 경금인데, 신월의 경금이면 절지에 빠졌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신강기전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게 절지에 빠졌다는 것이 그 절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절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왕지랄지 그런 것에 강인한 힘하고 삼효절지의 내재적인 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정신적인 부분하고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반대적인 상황이지만 그 반대의 기운들은 오히려 절지에 빠진 것이 왕지보다 더 강할 수가 있어요. 끈기가 오히려 왕지랄지 관대지는 꺾어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전체를 진짜 심리로 봐야 돼요. 진짜로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다 생명체란 말입니다. 생명체예요. 아무리 몸이 약한 사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 생명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폴레옹이랄지, 박정희 대통령이랄지, 또 나랄지, 키 좁잖아요. 나 어차피 180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키가 이제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지만, 이제, 안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키가 작은 분들이 큰 일들을 역사적으로 이뤄내지 않습니까? 왜? 그 몸을 딱지로 하냐, 그러면 저요. 시라손이랄지, 김태촌이랄지, 깡패들 봐도, 실질적으로 진단 말입니다. 근데 내재적인, 그러면 그건 절지에 앉은 거죠. 삼효절이잖아요. 근데 내재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대방들을 압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절지에 빠졌네. 어떻게 경인 넣어.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12혼선까지만 이제 보고, 그러면은 이제 경인이라는 사람 캐릭터는 이 분은 어떤 분이냐? 굉장히 강직하면서 순박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면서 어떤 결단력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앞으로 개신해서 나가려고 그러면서도 추진력 있는 리더자예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강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사회적 리더로서 굉장히 이제 큰 사람인 거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자기의 그 운기를 제대로 풀어나갔을 때 얘기고, 이 경인 이 새끼가 이제 아주 이제 그 옛날 뭐 껌이나 씻고 뭐 못된 짓거리를 했냐 그러면은 거짓말 더럽게 씌어가지고 남한테 그냥 이것은 이거야 저거야 하면 판단이나 해주려고 그러고 나서는 맨 그 이제 그 잇목에 그 펼쳐나가려는 기운으로 막 여리여리 설치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이제 절지기 때문에 쏘꼬집만 강해가지고 남들 피곤하게 한 사람, 이렇게 캐릭터가 바뀌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주 풀면 내가 첫 강의하면서 음양이 뭐냐, 음양에 대해서 설명하냐 그러면 쫙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다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나중에 쭉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음은 양이고 양은 음이다. 음양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부하면 결국 가서는 음양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쭉 어떤 좋은 기운 쪽으로만 쫙 갈 수가 있고 나쁜 기운 쪽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것을 이해하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볼까요? 의리와 동정심은 많으나 집착력, 개척정신, 투쟁성식, 명예욕이 강하다. 이 인목에 자기가 먼 처음 튀어나와서 내가 대장이야 하는 그러한 개척정신과 명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경금에 이제 집착력, 매사에 큰 일만 생각하고 편재적 큰 일만 생각하고 용기와 이세가 너무 지나쳐 둘 다 용기와 이세가 너무 지나쳐 실패를 자초하는 경향이 있다. 절처봉생이라 인기응변에 강하고 궁질 때 타의 도움을 잘 받는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봐요. 얘 절지잖아요. 절처에서 봉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지에 몰려 있는 거야. 에? 근데 이제 임기응변에 강하고 살기 위해서 정신적인 근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살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실제로 신살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이 신살은 제가 이제 특수한 경우에 보고 신살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주가 안 풀린 사람들이 신살을 가지고 뭐 백꽃살 있어 뭐 이 도화살 있어 이거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말 속에 신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일단 다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하시라고요. 자, 그러면은 신살은 탕화살인데 인을 넣고 이제 옛날에 이제 탕화살이라고 해놨는데 이 탕화살의 기본은 축이잖아요. 축에서 오에서 불을 떼버리니까 축토에 있는 신금이 다 녹아 자빠져 버리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근데 인은 여기서 오아이다 또 불러줘 버리니까 인호축 해가지고 축토가 주예요. 축토가 이 사주에 있었을 때 어떤 탕화살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논의를 해야지 인한나 있다고 탕화살 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축토가 그 신금의 시종자를 이제 자수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수에서 이렇게 이제 생을 받아서 이제 시종자가 자수에서 더 응축을 하고 축토에서 응축에다 풀었다 하면서 이것을 이제 씨를 키우기 위해 이 신금을 간목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축토가 그 인내를 하고 있어요. 그 씨앗이 자연을 한 사람 알거든. 시골 산 사람들은 그 보리가 봄에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무상하게 풀만 자라지 열매 안 맺습니다. 쭉쟁이 열리긴 열려요. 근데 그것은 그 곡식 가치가 없어요. 겨울에 뿌려놔야지 겨울에 흙 속에서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이게 이제 씨가 발화돼갖고 열린 것이 보리가 여름에 추수를 해요. 늦봄에 여름 되면서
그런 거예요. 축토가 굉장히 중요한 토거든요. 그 축토를 인호축이 탕화라는 것이 오화에서 축토에 신금을 아작내버리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자기의 철학과 정신적인 어떤 중심점을 자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그것이 이 축의 토의 이 정신적인 영향력 때문에 인호축이 갖고 탕화가 되었고 약 먹고 돼져버린 이거 하는데, 예? 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와야지. 이렇게 옛날 책들에 보면 이렇게 다 적어놔 버렸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학생들이 사주를 푸냐고요. 그냥 관기학관, 태극기인, 굉장히 좋은 거이죠. 뭐 태극기는 관기학관이 있다, 태극기인이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다 외우시려면 외우시고요. 근데 쟤도 다 옛날에 전부 신사를 다 외웠는데, 쓰는 신사를만 쓰고, 그리고 다 까먹어져요. 그리고 어차피 사주 푼 데는 좀 중요할 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쩌겠나, 이렇게 보냐고, 관계학견을 태극기 아니라 이제 펴놓고 보시면 돼요. 뭐 외우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제 단장관이라고, 이거 뭐 무슨, 배창시가 끊어지듯 듯한 뭐 고통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살이 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여기서 보시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경금이, 이제 인목이 있어요. 이제 인목이 있는데, 인목의 이제 지장간은, 간무경 아닙니까, 이제? 간무경이에요. 간무경이죠? 자, 그러면은, 이 속에가 지금 현재 이제 편제가 들어있죠, 이제. 편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부인하고, 그러니까 부인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인목이 부인이지 않습니까? 부인이 이제 여기 이제 부인이 이제 간목이에요. 이건 편제죠. 그러니까 부인하고 관계가, 간목하고 경금하고 이 관계가, 애인처럼, 부부간에 애인처럼 사는 거예요. 애인처럼. 응? 그런 관계예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근데 이제 이 경금이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 남편 자리가 편제잖아요. 애인처럼 살면서 돈도 잘 벌어다 준 놈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무경이 아니구나 이제. 헷갈리네. 무병갑이 요 빼고 이제 무병 이제 무병갑이에요. 무병갑. 근데 헷갈려. 예? 무병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경금에서는 이게 편관이죠. 이것은 편제죠. 이건 편의는 놔두고 이제 편관하고 편제가 있단 말입니다. 지지애가. 그러면은 그렇게 좋게 지내면서도 서로가 이게 편관이란 말입니다. 애인처럼도 지내. 여자 입장에 남자가 돈도 잘 벌어와. 근데 자기가 편관을 찼어. 그러면 신랑은 경금이야. 그러면 신랑은 탈마를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 신랑 남자 입장에서 각시한테 예인처럼 지내면서도 편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 준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면서도 어쩔 때 한번 싸우냐 그러면 이제 박터지게 하면 싸울 날도 있겠죠. 뭐 부부싸움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그러면 근데 어찌 됐든 서로가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조심한다. 근데 괜찮은 파트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부관계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송백목이라고 이렇게 여기 목이 있으니까 의미가 없죠. 이건 나부보행이에요. 나부보행의 이제 각 일주들 이렇게 보시면은 아예 목이 없는 일주가 있거든요. 목이 없는 일주가 아니라 목이 없는 사주에 목이 없으면 목이 있으니까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목이 없는데 경금 입장에서는 목이 없으니까 재가 없잖아요. 이 사람 재 없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나부보행으로 이제 이렇게 없는 오행이 들어있으면 그 오행은 나부보행이라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운기에 따라서 깨지지 않는 아주 안전하게 자기를 이렇게 재려면 재적인 능력이 있고 인성적인 능력 그런 도움을 받고 그런 기운들이 있다. 이것은 이제 나부보행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부부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서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경금은 금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인목은 화운동이잖아요. 인원술운동으로 화운동이잖아요.
그럼 금운동, 화운동이니까 인목이 뭡니까? 역마지 않습니까? 정금이니까 사유축이잖아요. 아니 잠깐만. 사유축이에요. 경금운동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술운동이에요. 역마가 아닙니다. 헷갈렸습니다. 그러면은 사유축에서 화생금 하지 않습니까? 화생금. 인호술에서 화생금을 하지 않습니까? 화생금이라는 얘기 아시죠? 화생금이 있습니다. 이제 초학 배울 때는 뭐 화생토 그러는데 화생토도 되고 화생금도 돼요. 화생금이에요. 화생금이면은 여기 이제 지살이에요. 지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이 인목 자체가 그러니까 경인 자체가 아까 그런 행동이 있으면서도 빨빨빨빨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인데 역시 자기 파트너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까 12운성 쓰고 나서 그 다음에 12신살 지사를 써야 되는데 안 써놓고 내가 이제 지나갔어서 이라고 지금서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나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육식갑자 하면서 이것만 이렇게 됩니다 하고 풀고 나냐 그러면 뭐 하냐고. 이 사주를 이게 육식갑자를 제대로 달달달달 다 외운다고 해서 사주 풀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안 풀려요. 오히려 내가 지금 육식갑자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육식갑자 강의 듣는 제대로 공부가 돼 있어가지고 한쪽 눈 감고 왼쪽 다리 달달 떨면서 저 새끼 잘한가 보자 라는 정도 실력이 된다고 하면 이 강의 듣고 있으면서 내가 하는 거 새끼 잘한가 보자 라고 봐야 돼. 근데 아직 그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육식갑자 듣는 시간이 아까워요. 기초를 다시 보세요. 기초부터 쭉 십성 그쪽을. 그러면은 그거에 더 옛날에 봤던 부분들 있죠. 그것들이 쫙 봤는데 그때 다 안 것 같았어도 다시 이렇게 쭉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안 것에다가 플러스 돼가지고 더 확장돼서 생각들이 막 돼요. 이러겠네 하면서 훨씬 더 발전합니다. 훨씬 더 실력이 늘어요. 육식갑자 내가 강의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그런다 이거예요. 저희가 뭡니까? 사주를 풀 수 있는 강의 정유약학 정승태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손가락 부러지게 팍 누르시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